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기하 문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2-2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요건 좀 공유를 해야겠다. 네, 우리 친구들한테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수업 듣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오랜만에 켰습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A급에 나오는 문제고요. 자, 요렇게 잠깐 영상을 멈추고 찬찬히 읽어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를 푸는지 경험을 먼저 해보시고 제가 하는 설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어머님들도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A급 문항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라고 하면은 어떻게 푸냐면은 위에 글은 빠르게 읽어요. 평사가 있고, 오케이, 길이, 각도, 수선 내렸어, 얘 구해야 돼. 그러면은 이걸 구해야 되니까, 68, 이런 식으로 정보를 빠르게 대충 보고 그림부터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기하를 올바르게 잘 풀려면은 텍스트를 똑바로 잘 읽어야 됩니다. 문제부터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를 제대로 읽는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한글을 꼼꼼하게 읽는다. No. 그거 아니고요. 물론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지만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캐치하는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행사변형 ABCD라는 이야기, 길이가 같다라는 이야기, AFD가 90도가 되게 수선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각에 대한 정보도 나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 구해야 되냐 요거지만 지금은 문항에서 뿌려준 정보만 집중해 볼게요. 요 정보들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일단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번호를 매겨보면은 1, 2, 3, 4번 순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몇 번이 가장 중요한 정보일까요? 요 정도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물어봐도 거의 99% 2번이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합니다. 다른 문항에서 보지 못했던 특별한 정보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특별한 정보를 요 그림에다가 반영해 줘야 됩니다. 무엇이 특별했죠? A, B와 A, E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특별한 정보였어요. 그럼 이렇게 표시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답이 바로 보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기가 68? 그럼 여기도 68, 여기도 68 억각이니까, 네, 이등변이니까 억각이니까, 그런데 여기도 68, 여기가 몇 도일까? 직각삼각형이 있네. 그래서 68, 90에서 68을 빼가지고 여기는 22. 그러면 나는 68에서 22를 빼가지고 46을 답으로 찾을 수 있구나. 대부분 요 정도 실력으로 풀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무방하지만 저는 풀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쉬운 문제를 소재로 가지고 온 거니까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자, 방금 보여드린 것은 목표를 향해 가는 풀이법입니다. 내가 여기에 68이라는 것과 이등변이라는 길이가 같다라는 정보를 받기 때문에 각각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다 표시해 가면서 답으로 진행해 간 거죠. 그리고 사실 문제가 쉽다 보니까 진행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답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기하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문제를 잘 푸는 상위권 학생들은 이 정보를 내가 구해야 돼? 그럼 내가 이 각은 요 안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이 각을 찾아야겠네. 즉 내가 요 각을 찾으면 1번 각을 찾으면 이 각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왜? 68과 대각이기 때문에 각 D가 68인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럼 1번 각은 어디서 왔냐?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내가 2번 각을 찾으면은 1번을 찾을 수 있고 답도 찾을 수 있네. 2번은 어디? 얘와 억각이네. 그러면은 얘가 68이니까 2번도 68이고 1번으로 가서 답까지 내가 진행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를 잘 푸는 애들은 조건에서 시작해서 답으로 갈 때 조건에서 답으로 가는 한쪽 방향의 생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가지고 있는 정보 쪽으로 땡겨내고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차근차근 쌓아서 중간 접점이 어딘지를 찾아서 푸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길이 어딘지 확실하게 안 보이니까 이 두 개를 얼마나 잘 땡겨 올리고 땡겨 내리고 해서 붙여주느냐, 요걸 얼마나 잘하는가도 기하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내가 이렇게 보이면은 다행인데 문제가 어려워졌더니 당최 보이질 않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느낌도 잘 안 오고, 그럴 때는 다시 정보를 재구성합니다. 그림 그리기 아니에요. 똑같이 복사하기 아니고요. 정보의 재구성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프레임, 틀을 먼저 구성해 줘야 되겠죠. 이 문항에서의 프레임은 뭐예요? 평행사변형이었습니다. 평행사변형 ABCD부터 그리고요.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는 파악이 되셨을 테니까 핵심 정보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연습장에는 이런 그림이 있겠죠. ABCD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문자 이런 거 적지 말고 딱 프레임과 핵심 정보만 표시해 보세요. 시작하는 곳의 정보이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다 해보고 정보를 추가해야 됩니다. 즉, 요 상태에서 나는 여기가 68인 것까지는 알았어. 이 등변의 억각인 것까지. 요까지 충분히 고민하면서 찾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등변을 왜 줬는지 나름 해석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수선을 내린다는 정보를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찾을 만큼, 이해할 만큼 이해했다 싶을 때 수선을 내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진행되는지 또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순차적으로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나가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출제자가 문항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나중에는 내가 따로 재구성하지 않아도 문제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도형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 뭐 해야 돼?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수선 내렸고 뭐 때문에 중점을 연결한 거야? 여기서 외접원이 왜 등장했고 내접원이 왜 등장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정보가 되게 복잡해 보여도 필요한 정보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요 연습, 재구성의 연습.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반에서 정말 기하적인 센스가 좋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걸 정말 잘합니다. 내심과 외심이 동시에 등장하는 문항은 따로 정보를 그려서 풀어요. 한 문제에 등장하는 하나의 그림인데 분리시켜서 정보를 정리를 합니다. 시각적으로 훨씬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따로따로 분리시켜가면서 재구성하고 있어요. 이러면 기하 실력이 지금도 좋지만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더도 말고 한 달 정도 내가 기하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잘 안 풀리는, 모든 문제를 다 그려가면서 풀어라, 아무 의미 없이 자꾸 그림만 그리고 앉아있게 되거든요. 안 풀리는 문제는 순차적으로 정보를 재구성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력이 정말 빨리 성장합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치가 차원이 다르게 성장해요. 자,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문항 제대로 읽어야 된다. 한글을 제대로 읽는다 아니고요. 정보가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 찾고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핵심 정보를 찾은 다음에는 그 핵심 정보를 도형에, 이제서야 도형을 보면서, 물론 도형을 보면서 핵심 정보를 찾아도 돼요. 난 절대 그 그림 보면 안 된다고 했어. 이건 아니에요. 문제를 전체적으로 잘 살피고 핵심 정보를 찾은 다음에는 핵심 정보를 잘 표시하고 눈에 잘 들어오게끔
그 다음에 내가 정보를 찾아가가지고 답으로 갈 수 있으면 찾아가시고요. 그게 아니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보는 거죠. 무엇을 알면 내가 최종 결과까지 갈 수 있을까? 역순으로. 목표가 여기면은 그 전 단계는 뭐지? 전 단계는 뭐지? 그 전에는 무슨 정보가 필요하지를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진 것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얼만큼 확장한 다음에 여기 목표로부터 땡겨 내려온 애가 연결이 되면은 답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양쪽에서의 접근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게 잘 안 보여. 안 보일 때는 따로 좀 그려보자. 그리고 진짜 제발 좀 이쁘게 그리자. 연습장에 손으로. 그림 똑같이 베껴 그리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보를 순차적으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걸 하다 보면은 어떤 정보를 먼저 그려야 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정보의 우선순위도 눈에 잘 보이게 되고 어떻게 그려나가고 어떻게 문항을 구성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하 문제 잘 풀어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2학기가 시작이 되죠. 1-2, 2-2, 3-2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스킬입니다. 메인 스킬이에요. 나머지 기하 문제를 푸는 자잘한 팁들도 있는데 요건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요것만 잘하셔도 이것만 열심히 연습하셔도 기하 성적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문제풀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